전주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죽은 개구리가 나와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설 투자는 예상보다 훨씬 미흡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금융산업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학교 급식으로 나온 밥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네, 학생들이 깜짝 놀랐고 일부 학생들은 점심을 거르기도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일 이 학교 점심 급식으로 나온 잡곡밥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어른 엄지 손톱만한 작은 크기였지만 깜짝 놀란 여학생들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습니다. 어느 표고버섯 나오냐고 하다가 아이가 젓가락으로 밥을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개구리가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을 같이 쪄져가지고 갈색으로 변한 개구리를 보고 아이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밥에서 죽은 개구리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생들은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죽은 청개구리가 식재료에 섞여 있다가 학교 급식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곧바로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안 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나와가지고 놀래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사과를 하고. 최근 이 학교에서는 급식에 이물질이 섞여 나와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급식에서 털수세미가 나올 때도 있고 점심밥 먹을 때도 어제 먹었던 당면이 오늘 나오는 김치 반찬에 묻어있대요, 반찬에.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싫어. 해당 학교는 급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맞춤형 보육에 반발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집단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전북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휴원하는 어린이집을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정부 방침 발표 이후 전북의 어린이집들이 등원 여부를 학부모에게 맡기는 자율등원으로 방침을 바꿔 집단 휴원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산물에서 식중독 균을 1시간 안에 간편하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카이스트 전북대와 함께 살모렐라와 황색 포도상 구균 등 5종의 식중독 균을 1시간 안에 검출할 수 있는 검출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 3일 걸리던 기존 표준검사법보다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식중독 사고와 확산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무주에서 열리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무주 태권도원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부각시키고 전라북도와 무주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6월 22일부터 9일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진행될 무주 태권도원. 주경기장이 될 T1 경기장이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태권도원에는 감독과 심판진이 머물고 무주 리조트는 선수촌, 반디랜드는 자원봉사자들의 숙소로 배정되었습니다. 조직위원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숙박을 비롯해 교통, 식사 등 분야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계 8천만 태권인들의 성지로 부각되는데 좀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전라북도나 무주가 태권도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새로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번 140~150개국이 참가해서 단일 종목 대회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와 세계 태권도 연맹은 무주 대회가 종주국, 그것도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만큼 206개 전체 회원국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와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실적을 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대회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 경기 대회에 포함돼 운영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도 성공 개최 청신호입니다. 현재 전국의 대규모 체육 행사를 무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직위는 8월에는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로 날아가 관심과 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계 태권도인들의 꿈과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될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이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설 투자는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계기로 해결되기를 기대했던 도로나 태권도원의 상징지구 조성 사업은 크게 축소되거나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주군 설천면을 지나는 태권도원 진입도로. 심하게 휘고 경사가 있어 평소 사고가 잦은 구간에서 도로 선형 개량 공사가 한창입니다. 높이를 낮추고 곡선화된 구간을 직선화시켜 선수단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전라북도는 태권도원 개원 이후 정부에 무주읍에서 설천면 태권도원까지 16.5km를 4차로로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험 구간 3곳에 선형 개량과 덧씌우기 정도만 마치고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무주 태권도원의 상징지구 조성 사업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권전은 겨우 담장과 기초공사만 돼 있고 명인전은 첫 삽도 뜨지 못해 덩그렇게 비어 있습니다. 오늘날 경기화된 태권도를 보완하기 위해 고단자들이 수련을 하며 후학들에게 태권도 정신을 전수하기 위한 곳으로 태권도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이 26억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의 기부 약정에도 100억 원이 부족하자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보여 착공 시기조차 불투명합니다. 세계대회를 계기로 태권도원을 태권도의 성지로 알린다는 구상이지만 정작 우리의 전통과 태권도 정신을 알릴 공간도 없는 셈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상징지구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여타의 이유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형 국제대회는 대회 자체로 인한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 각종 현안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만 시설 투자도 턱없이 미흡한 상황. 태권도원의 성지와 노력마저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을 완주 봉동으로 옮기려고 하자 완주군과 완주군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전주시의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고 완주군민들이 오늘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투쟁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내일은 봉동읍 사무소에서 집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예비군 훈련장을 완주 봉동의 군부대 안으로 옮기기로 하고 국방부와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로 인한 오염 방지 대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례를 수정해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방진벽과 살수시설, 방진덮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오염된 진흙을 쌓아두는 곳에는 바닥 포장과 지붕 덮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전라북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을 하고 건설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북 주택과 온실의 풍수의 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의 풍수의 보험 가입률은 주택 14%, 온실 8.4%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집중호우와 폭우, 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의 보험 가입을 더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기금운용본부가 내년 초에 전북으로 이전하게 되죠. 전라북도가 두 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전북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바로 옆에는 내년 2월 이전을 앞둔 기금운용본부가 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청사 앞 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1,000억 원을 들여 사무실과 컨벤션 기능 등을 갖춘 복지 플렉스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또한 1,000억 원을 들여 기금운용본부 옆에 금융센터를 만들고 금융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한 공간에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거대한 금융타운이 조성되는 셈입니다.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금융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금융산업발전위는 전북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금융기관 유치 전략을 세우고 금융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융타운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금융산업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자 해서 이런 출범식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접근성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 월간으로 따지면 약 한 3,000분 정도가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새로운 산업이 착근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이렇게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같은 그런 특별한 계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의 효율성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금융산업 발전이 출범을 계기로 금융산업이 전북 성장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한다며 하천 공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공사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 상류 하천입니다. 청정계곡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지금은 하얀 물거품이 일고 물속이 보이지 않을 만큼 탁합니다. 돌에는 진흙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계곡 주변의 민박업소는 여름 장사를 망쳤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쪽에 여행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장수군의 맑은 물이나 그런 걸 보고 찾아주시는데 직접 이제 내과 강에서 물을 보시고는 물이 너무 더럽다고 예약을 취소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물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 하천 정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천 둔치를 긁어내고 석축을 쌓고 있습니다. 굴삭기가 하천 바닥을 긁어낼 때마다 흙탕물이 한가득 올라옵니다. 공사업체는 오탁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흙탕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침살지같이 한번 물을 보이게 했다가 퍼내는 경우도 있고, 여기같이 이제 대량으로 물 흘러나가고 저희가 양수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오탁밖에 없나요? 하지만 오탁 방지막은 망가진 채 방치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재해 예방을 위해 금강과 장계천, 박곡소 등 3곳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2km 구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33억 원에 이릅니다. 하폭이 좀 늘어나야 할 부분들은 좀 이렇게 준수를 하고 또 집중을 했을 때 통수가 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이 홍수 위험 지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60년 살아서도 홍수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부 돈이라고 그냥 막 갖다 정치하는 놈들이 자기 생각이라고 그냥 공사를 한다는 한 필요 없는 공사를. 불필요한 하천 정비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 지부는 현금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주 모 시내버스 업체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버스 회사 경영진이 현금 수익금을 별도 계좌로 입금해 수익금을 축소하고 경영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전주시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횡령 혐의로 해당 버스업체 임원 3명을 검찰에 송치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늘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서남대 의대 폐획과를 반대했습니다. 서남대 정상화 대책위는 사학 비리를 바로잡고 대학을 지도 감독해야 될 교육부가 횡령과 비리로 문제가 된 옛 재단 측을 옹호하는 형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서남대가 정상화될 때까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시행이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원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방송사를 위한 독자적 기금이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신익환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방송발전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지역방송은 여전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시행 첫 해 예산은 23억 원, 지난해는 4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컨텐츠도 잘 만들고 지역 문화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 경제도 더욱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특별법이 이번에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 형태로는 지역방송사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지역방송사를 위한 독자적 기금이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열악해지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생색내기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방송은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와 지역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공익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정부의 제도적인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한 지역방송의 이 체감도가 현저히 낮은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신익환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인원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출산휴가 사용 인원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전북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2014년 1,403명에서 2015년 1,776명으로 26.5% 늘었지만 출산휴가는 2013년 1,898명에서 2014년 1,903명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육아휴직의 경우 대상 연령을 만 8세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려 사용 인원이 늘었지만 출산휴가는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사용 인원이 정체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주시가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1차적으로 민간단체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 여학생 230여 명이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택배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위생용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항내 공사에 일하러 온 건설 노동자를 도둑으로 몰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14년 5월 학교 건물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나오던 건설 노동자 김모 씨를 도둑으로 몰아 김 씨의 얼굴을 3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농협 조합장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합장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해 3월 조합원 3천여 명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투표권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5mm 안팎의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나는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인 모레 오전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돼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름 극장가는 공포영화 시즌이죠. 최근 공포영화는 초자연 현상을 다룬 것들이 대세인데 현대 과학에서도 이런 현상들의 실체를 찾으려는 노력이 늘고 있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사람이 휙휙 날아다니고 문이 저절로 쾅쾅 닫힙니다. 1977년 영국에서 일어났던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말미엔 당시 11살 소녀의 입을 통해 녹음됐다는 괴기스러운 남성의 육성도 소개됩니다. 동영상 사이트엔 비슷한 현상이 포착된 영상들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초심리학 연구팀은 인간의 의식이 현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똑같은 확률로 숫자를 생성하던 컴퓨터 데이터들이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더기로 오류를 쏟아낸 겁니다. When they're, driven by a common emotion or an experience, that there is some quality of consciousness, some aspect of physics. 최근에는 정신의학에서도 의식 속에 잠재된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늘고 있습니다. 불안이나 공포나 두려움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면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최근엔 영화 곡성의 촬영장에서 포착된 알 수 없는 형체가 사진으로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을 오싹하게 하는 초자연 현상들은 영화뿐 아니라 현대 과학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SBS 김영하입니다.